네, 지금 현재는 10시 32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시 30분 조금 전에 중국 증시 개장을 했죠. 현재 분위기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사실 빠지면서 출발했습니다. 2,685.27포인트가 시가였고요. 현재는 시가 대비로는 낙폭이 살짝은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53% 하락한 2,732.27포인트 구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80선대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는 2,700선대 초반으로 낙폭이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8%에 육박하는 급락세를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로는 낙폭이 상당히 좀 많이 완화가 됐다. 하지만 또 반등은 아니고요. 지금 추가적인 하락 제한되는 모습 가운데서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 중국 상해종합지수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더 이슈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중국 얘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대폭락을 겪었죠. 과연 이 바이러스 공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어제 거의 한 10거래일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7% 후반대, 7.7%의 하락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3,000개 종목이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 정지 움직임을 띠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투자자들은 의견이 상당히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기존에 작년에 6%였죠. 그런데 올해는 4.8% 정도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 5% 라인도 하회할 수 있다라면서 증권가에서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성장률도 줄하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꿈이죠. 이 공산당 창립 이 100주년이 되는 2021년 이 샤오캉이라고 하는 모든 국민이 모두 풍요롭게 사는 이것이 바로 중국의 꿈인데요. 과연 샤오캉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두루두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관련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FN가이드의 이가연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N가이드의 이가연입니다. 네, 어제 급락이 나왔고요.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살짝 봤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개장 분위기는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춘절 이후 첫 거래일에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7.72% 하락 마감했고 심천 성분지수는 8.4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23%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마이너스 0.09%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마이너스 0.09% 지금 제가 보는 바로도 조금만 더 있으면 상승 전환도 충분히 가능할 만한 영역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만 놓고 보면 급락이 나왔었는데 중국 증시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나요? 네, 과거에도 중국 증시가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아직 개도국이고 또 자본시장 역사가 짧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변동폭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큽니다. 과거 2016년 1월에 중국 정부가 과도한 증시를 급락을 막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개장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을 하면서 장 마감을 예견한 기관 투자가들이 대규모 매도 물량을 내면서 10%대의 하락으로 패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에는 중국 정부가 장외 신용거래를 규제를 하면서 8월 24일에 대규모 반대 매매가 나왔는데요. 당시에도 중국 증시가 8% 이상의 하락폭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 넘는 하락폭을 기록한 과거도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격화로 중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긴 날 중국 증시가 5% 이상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제 기억에 중국도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는 그렇게 장 초반부터 밀리는데도 아무런 변동성 완화 장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중국 본토 증시에는 변동성 완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장외 신용 규제를 시행을 하면서 대규모 반대 매매로 증시가 폭락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증감회 회장이 2016년 1월 8일부터 과도한 급등락을 막기 위한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입한 첫날에 증시가 폭락하면서 개장 직후 폐장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 일주일 만에 시행을 중단해서 현재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서킷 브레이커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국 자본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그런 변동성 완화 장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막아줄 만한 장치가 없었던 거군요. 이따가 또 금방 사라져서 이런 또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건데, 이번에는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을 예전에 사스와 많이 좀 비교를 합니다. 당시에 중국 증시 상황은 좀 어땠었나요? 네, 중국 증권가에서도 사스 때 당시 이제 중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스 때 당시 중국 증시에는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2002년 11월 16일에 첫 번째 사스 환자가 발생을 했고, 2003년 2월부터 사스가 이제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에 약 한 달간의 중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낙폭은 9%에 그쳤고,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인 2월에는 중국 증시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제 급락을 보고 중국 내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중국 내 반응 어느 정도 예견한 듯한 반응이었는데요. 네. 사스 때와 같이 항공, 레저, 호텔 업종은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춘절은 중국 최장 연휴 기간의 명절로 소비가 이제 크게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이러한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춘절 기간 동안의 소비 경기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냉각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은 중국 경기 회복이 이제 세계 공통의 전망이기 때문에 강한 매도 심리보다는 관망 심리 확대로 이어졌고, 어제 중국 증시가 약 8% 급락을 하긴 했지만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충격이 제한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는 오히려 이 부분을 긍정의 시그널로 판단을 한 건데, 중국 내부적으로도 뭔가 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인민은행의 발걸음이 좀 빨라진 모습이고요. 영레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또 유동성 공급을 위한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러면은 뭔가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 정부가 영레포 거래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책을 발표를 했고, 또 이어서 MLF를 통해서 3,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또 추가로 여갈피 거래를 통해서 5,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또다시 공급을 했는데요. 사스 당시의 교훈을 얻은 중국 정부는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개장 첫날 역 RP 거래를 통해서 1.2조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역 RP 금리를 소폭 하향 조정을 해서 시중금리 인하 환경도 마련했는데요. 이외에도 전염병 치료를 위한 선별적 자금 지원 정책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정부는 어제 전염병 방역을 위한 보조금으로 470억 위안의 자금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 밀접하게 뭐 내수 경기 부양이라든지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추가 경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카드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네, 중국 정부는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전망을 내놓으면서 대대적인 중장기적인 경기 부양책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전염병 진정을 위해서 연휴 기간을 늘리고 재택근무 등을 지시하면서 외출 자제를 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기 둔화를 감안해서 시중금리 인하나 선별적 자금 지원 정책, 유동성 공급 등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스가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봐도 전염병에 따른 경제 타격은 사실 일시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은 없을 전망이고, 다만 단기적 경기 타격에 대응을 위한 단기적 유동성 공급 조치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단기적으로 뭔가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중국 내부에서도 그럴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M가이드 이가연 연구원과 함께 이 중국 증시의 움직임, 그리고 또 중국 내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 쪽으로 연결고리 찾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국 증시 저희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2%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됐다가 현재는 다시금 또 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 전환까지도 나오긴 하네요. 바이러스 국면 속에서 중국 증시 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증시 어제 오늘 분위기가 꽤 괜찮습니다.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굉장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나 하락을 할까? 또 하락을 한 이후에는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지만, 중국 증시가 이제 일단 개장을 했고, 개장한 이후에 양봉을 어제 이제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불확실성은 일단락이 됐다. 불확실성 해소의 역할을 좀 해주는 분위기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미리 좀 많이 빠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기가 유입되면서 오늘까지도 국내 증시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사실 오늘 빠져 시작했지만 지금 양봉으로 오늘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강화될 것 같고요. 아마도 중국 증시가 이제 저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심리들이 더 강화되면서 우리 증시는 이제 조금 더 견조해질 것 같고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이제 그런 기대감들 또 중국은 이미 이제 뭐 RP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동성 정책을 지금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추경 편성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나쁜 것들의 끝에 보면은 늘 이제 경기 부양책들이 또 기대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자라나는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아직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부터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면은 발표가 되면은 오히려 또 시장이 좀 시큰둥할까요? 앞으로 추가 대책이 좀 나오게 될 경우에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일단 뭐 중국 정부가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 수가 있을지를 좀 과거 사례를 좀 보면은 사스 때는 이제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 또 재정 정책을 이제 강력하게 좀 활용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요번에 중국 정부가 이제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할 거라는 기대감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전망 같은 것들이 지금 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이번 사태로 GDP 성장률이 5%대 초반, 어디서는 이제 4%대 중후반까지도 내려갈 거다 이렇게 지금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은 지금 이제 뭐 샤오캉 이러면서 굉장한 이제 어떤 경기 부양의 어떤 그 의지를 지금 강화시키는 단계인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아마도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양회가 지금 3월 초에 있기 때문에 양회 전에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을 쓰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공급망이 지금 이제 훼손이 됐다. 여러 가지 교류들이 좀 뭔가 좀 그 제한되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공급망 복구를 위한 뭐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또 수출 기업에 대한 환급률을 완화시킨다든가 또 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또 일시적으로 또 인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들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런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예전에도 했던 사례가 있고요. 메르스 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좀 기대감들도 있고 그러면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 또한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로 증시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기 부양책 발표 전에 많이 증시가 올라가 있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이제 나오게 되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서 모멘텀 소실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뭐 국내 증시가 그렇게까지는 뭐 급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는 시점에도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머징 자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사래를 치고 나가게 되면 그 자금이 뭔가 이머징 국가 내에서 다른 쪽으로 또 유입되지 않을까? 우리 증시 쪽으로의 유입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단순하게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이머징 국가 내에서는 이제 그 각 나라에 대해 가지고 비중들이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 있지 않고는 또 그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는 그 비중들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에서 빠졌다고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그 자금이 또 바로 이동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한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중국하고 우리하고 위안 달러하고 그 원 달러하고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위안 달러가 조금 안정화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원 달러도 안정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중국 쪽에서 자금이 빠진다 안 빠진다 보다는 우리나라의 원 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마스크라든지 보건 위생 쪽에 급락을 하고 화장품을 비롯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 흐름을 나타내는데 사실 급락에 비해서 반등폭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세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반등이 예상보다 좀 약하다? 혹은 이 정도면 이제 슬슬 바닥은 만들었다? 어떤 쪽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 그 오늘 아침에 개장 초만 하더라도 중국 소비주들 반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조금 더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뭔가 하락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급히 또 끌어올렸고 상승 쪽까지도 끌어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도 뭔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시장 개장에 따른 불확실성은 이제 그 일단락이 좀 된 것 같고 그렇다면은 중국 소비주들도 바닥을 좀 잡아 나가는 시기는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단기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까지 지금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중국 소비주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려감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중국인들의 입국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면세점 매출 같은 것들은 분명히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단기적으로는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오겠지만 그 반등 이후에는 전망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이 좀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이 3월달 방안을 기대했었는데 그 늦춰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실적 전망에 대해 가지고 좀 눈치 보기성 이제 횡보가 예상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안 그래도요,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원래는 3월로 예상이 됐었는데, 한 6월쯤에 방문을 할 것이다. 이 뉴스를 접할 때, 시기가 늦춰졌다는 것, 부정적인 측면을 더 크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6월이라도 일단은 온다, 취소되지는 않은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좀 더 봐야 되는지, 이 뉴스에 따른 영향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중국 소비주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뉴스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이제 반등 폭을 좀 제한하는 어떤 요소로는 작동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월이라면은 벌써 이제 다음 달인데 그런 데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좀 더 빠르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을 6월로 지금 늦춰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6월도 지금 이제 불확실하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의 목표가 지금 6월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등 이상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느 정도 반등 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들을 기다리면서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상방을 조금 더 제한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환율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증시 측면에서도요 중국을 한동안은 좀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10시 30분만 되면 좀 긴장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중국 증시를 바라볼 때 관전 포인트, 기준점은 어디다 두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 이제는 중국 증시도 최악의 뭐 증시 관점에서 보면은 최악의 상황은 좀 이제 지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최악의 국면 상황에서 어떤 이제 경기 부양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현실화되는지 중국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내놓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오늘 2,700을 살짝 하회하면서 시작은 했지만 어쨌든 2,700선 부근이 지지선이 지금은 될지 안 될지를 좀 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상방으로는 이제 2,800선이 탈환이 된다면은 이번에 나왔던 저점이 확실히 지지선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2,800선을 탈환을 해내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해가지고는 지금 이제 증시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같이 이런 공포 국면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환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위안이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지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제는 이제 그 뭐 포치라고 하는 7달러 위쪽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